여러분은 만약 어린아이가 우물로 기어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맹자는 제자들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문득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우물로 기어가는 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자들은 잠시 생각하다가 하나같이 당연히 그 아이를 구해야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맹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모른다 해도, 심지어 그 아이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자식이라 해도 여러분은 주저없이 그 아이를 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연민이 솟구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맹자는 이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타인의 위험을 보면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 이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이 본성은 인이라 불리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맹자는 어린아이와 우물 일화를 통해 인간의 본성이 선함을 본능적으로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의 본성이 이기심보다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연민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을 걷다가 낯선 아이가 우물에 빠질 위험에 처한 것을 보았을 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우리는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 아이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아이를 구하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이는 우리의 본능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을 직접 겪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갑자기 등장한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 우리는 망설임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까요? 사람의 본성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 7가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맹자는 물질적인 이익보다 도덕적인 질서를 중시하라고 했습니다. 위기 순간에 그 사람이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지를 보면 본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인데요. 길에서 누군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지갑을 발견한 사람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는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챙기는지, 정직하게 지갑을 돌려주는 사람은 도덕적인 질서를 중시하는 본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은 도덕적인 본성을 나타냅니다.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가지만 다른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며 119에 전화를 걸고 응급처치를 시도합니다. 타인을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도덕적 책임감을 중시하는 본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두 번째, 주자학에서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진실성을 중요시한다. 타인의 성공에 진심으로 축하하는지를 보면 본성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친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성공적으로 성장했을 때 이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지할 줄 아는 성실한 본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친구의 자식이 대학에 합격하거나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 이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친구. 이 친구는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성실한 본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형제가 중요한 시험에 합격했을 때 이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는 가족. 그 가족은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아는 성실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자는 이는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너그럽게 대하는 사람은 본성이 고운 사람입니다. 친구가 약속 장소에 늦었을 때 화를 내기보다는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니? 라며 너그럽게 대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타인의 작은 실수에도 관용을 베푸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아이가 소란을 피울 때 부모에게 짜증을 내기보다는 미소를 지으며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줍니다. 가족 중 누군가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깼을 때 괜찮아. 다칠 뻔했네. 다음엔 더 조심하자라고 말하는 사람. 이는 가정에서의 인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순자는 권력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권력을 맡았을 때 그 사람이 겸손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모임을 주최할 때 모임 장소와 시간을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고 자신이 부담을 더 많이 지려는 주최자. 모임에서의 주도권을 남용하지 않고 모두를 배려하는 모습은 그의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본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동호회나 취미 모임에서 회계나 조직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을 때 투명하게 운영하고 다른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람. 자신의 역할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고 모임의 목적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그의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본성을 드러냅니다. 회사의 워크숍이나 학교의 축제 등 이벤트를 주최할 때 모든 참가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평하게 일을 분담하는 주최자. 자신의 권한을 과시하지 않고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은 그의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본성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화엄경에서는 자아에 대한 반성을 중요시한다. 자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강조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 사람들의 본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약속에 늦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음부터는 시간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사람. 자신의 시간 관리를 돌아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자아 성찰과 개선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무심코 큰 소리로 먹거나 예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바로 사과하는 사람. 그리고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자아 성찰과 개선의 자세를 나타냅니다. 이웃과의 소음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자아 성찰과 개선의 자세를 나타냅니다. 여섯 번째, 장자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결정짓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맞추며 진지하게 듣고 적절한 반응을 해주는 사람. 친구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는 그의 배려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문자나 카카오톡, SNS를 통해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답변을 작성하는 사람. 상대방의 질문이나 요청에 성실히 응대하는 태도는 그의 배려심을 드러냅니다. 사회적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사람의 관심사와 경험에 대해 진심으로 질문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존중하는 태도는 그의 배려심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7번째. 이왕학에서는 돈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다룰 때 사치스럽지 않고 정직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그 본성이 바른 사람입니다. 쇼핑할 때 충동 구매를 피하고 필요 없는 물건을 사지 않으며 항상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세일 기간에도 무작정 사치품을 사지 않고 필요한 물건만 사는 모습은 그의 절제된 본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상점에서 잔돈을 잘못 받았을 때 실수를 지적하고 잔돈을 정확하게 돌려주는 사람. 잔돈을 더 받았을 때도 정직하게 돌려주는 모습은 그의 정직한 본성을 보여줍니다. 여행을 계획할 때 무리한 경비를 지출하지 않고 합리적인 예산을 세워 지출하는 사람. 불필요한 사치를 피하고 여행 중에도 계획대로 경비를 사용하려는 모습은 그의 절제된 본성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본성과 행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본성을 이해하면 그 행동도 알 수 있다. 타인을 알면 자신을 알게 된다.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로 이끄는 길이다. 행동이 말보다 중요하다. 상대방의 본성을 이해하고 진실된 행동으로 다가가라. 사랑과 정의는 인간의 본성을 일깨우는 힘이다. 타인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중요하다. 법은 사람의 본성을 바르게 이끄는 도구다. 공정한 법 집행이 사회의 안정으로 이어진다. 편견을 버리고 타인의 본성을 이해하려는 노력만이 진정한 지혜를 가져온다. 본성이 악하다면 교육이 필요하다. 선한 본성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사람은 본래 선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키워야 한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다. 역사는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사람의 본성은 변화 가능하며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본성을 깨닫는 길이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사람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 자신과 타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존중해야 한다. 모두가 서로를 사랑할 때 사회가 더욱 평화로워진다. 여러분은 타인의 본성을 어떻게 확인하게 되셨나요? 이 밖에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사람의 본성을 아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함께 댓글로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주문서였습니다.